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죠. 저는 이 속담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그 일이 화근이 되어 결국 이혼 도장까지 찍게 되었고요. 남편하고 제 결혼 생활은 조금 위태롭긴 했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글자를 제 입으로 거론한 적은 없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6년간 연애를 했습니다. 6년의 연애 기간 동안 헤어진 기간이 더 긴 것 같아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그런 식으로 6년이 흘렀거든요. 남편은 그냥 보면 재밌고 시원시원해 보이고 남자다운 사람인데요. 좀 지내보면 욱하는 성질머리가 있고 이기적인 면도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도 뭐가 좋았냐고 하신다면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저도 어지간히 남자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남편은 부리부리하게 생겼는데 제가 원래 그런 얼굴을 좋아하거든요. 게다가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재밌고 잘 통하니까 마음이 많이 갔었죠. 물론 싸울 때는 정말 크게 싸워서 헤어지기도 여러 번 했지만요. 저는 어지간하면 뭐든 웃고 넘기고 좋게 넘어가려는 편입니다. 싸우는 것도 싫고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요. 그래서 남편과 제 사이도 제가 많이 참고 숙이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연애 때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결혼하고 나니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싶을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연애 때 느꼈던 단점들이 결혼해서 보니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다가왔거든요. 그래도 자식도 있고 또 내가 숙이고 참고 맞춰줄 수 있는 정도니 적당히 잘 지냈던 거죠. 속으로는 쌓인 게 많고 우라통이 찰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저에게는 참 매정하고 쌀쌀맞고 너무했습니다. 어머님은 원체 잘 웃지도 않으시고 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인상이세요. 어쩌면 저한테만 유독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 딴에는 어머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교도 부리고 곰살맞게 대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럴수록 저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지 늘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았습니다. 남편에게는 10살 차이가 나는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막둥이 막내딸이다 보니 귀여움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죠. 오냐오냐 하고 크다 보니까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른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건 덤이고요. 신우가 공부를 꽤 잘했었고 어머님의 치맛바람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학원도 엄청 보내고 신우가 원하면 승마에 바이올린까지도 시켜줄 정도라고 했죠. 그렇다고 저희 시댁이 여유가 많고 잘 사는 건 아니고요. 빚을 내서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신우에게 갖은 투자를 했다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도 남편이랑 오래 연애도 했으니 결혼 전에 신우 얘기도 자주 들었고 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느낀 건데 워낙 집에서 오냐오냐 큰 데다 공부도 잘하고 지 잘난 맛에 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오빠의 여자친구고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도 존댓말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오빠한테 하듯이 반말을 찍찍 하더라고요. 말투도 틱틱거리고요. 저희 남편도 지 여동생이 싸가지 없게 굴면 한 소리 하고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10살 터울 여동생이라고 마냥 귀엽게 보더라고요. 게다가 공부도 꽤 잘한다고 하면서 치대 보내서 치과의사 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자기 여동생 치과의사 되면 나중에 좋지 않겠냐고 그러던데 집안에 치과의사 한 명 있으면 좋긴 좋죠. 하지만 온 집안의 기대를 받은 것과 달리 동생은 수능을 망쳐서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 치대는커녕 인서울도 힘들 정도의 수능 결과를 받았거든요. 재수해서 다시 치대를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보통 엄청 독하지 않으면 재수했을 때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신우도 그랬습니다. 재수하고 수능을 쳤는데 오히려 수능 점수는 더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 기대에 못 미치는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말과 달리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놀기 바쁜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에서 사귄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주말에 캠핑 다니고 방학 되면 여행 다니고 열심히 놀더라고요. 중간에 공무원 시험 치고 어학연수 간다고 2년 휴학했는데 결국 공무원 시험은 못 붙고 다시 복학했고요. 그렇게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는 적응 못하겠다고 3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 후론 내내 집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랑 남편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남편의 여동생은 제 신우가 되었던 거죠. 과거에는 공부 잘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대학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하는 백수일 뿐이었는데도 여전히 콧대 높고 싸가지는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오빠한테 용돈 받아서 놀러 다니고 시술도 많이 받고 잘 지내더라고요. 남편이 여동생한테 하도 용돈을 줘대니까 제가 뭐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조금밖에 안 주면서 아가씨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냐고요. 남편은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벌어서 내 동생 준다는데 문제 있냐는 식으로 눈을 부라립니다. 저는 속으로 하여간 지가 조금 끔찍하게 챙기네 생각하면서 참았죠.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일을 했고 각자 생활비를 냈거든요. 남편 월급이 더 많은데도 생활비는 똑같이 반반 부담했는데 저는 작은 생활비로 빠듯하게 사는데 그 와중에 자기 여동생 용돈은 많이도 챙겨주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 공부한다고 주는 돈이면 이해라도 하지. 순전히 입고 놀고 먹으러 다니는 비용인데요. 돈 한 푼 안 벌면서 20만원, 30만원짜리 옷은 우습게 사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만 챙기고 와이프한테는 눈 부라리는 남편과 개념 없는 신우, 쌀쌀 맞은 시어머니까지. 아,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솔직히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지 꽤 됐고 또 어쨌든 그 덕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도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웃으며 살아가자 다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우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배불러 오기 전에 곧바로 결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보다 7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신우가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6개월 정도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은 1년은 봐야 하는데 6개월 만나고 애가 져서 결혼이라니 너무 성급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네 집이 꽤 잘 산다고 했거든요. 신우네 예비 시아버지가 주유소를 2개 운영하신다고 해서 집이 잘 사는 편이래요. 신우네 남자친구는 아버지 밑에서 일한다고 하고요. 결혼하면 신우네 시댁에서 집도 해준다고 했답니다. 요즘 세상에 집까지 해주는 시댁이 흔하냐며 미연이가 시집 잘 가는 것 같다고 어머님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미연이는 신우의 이름입니다. 우리 미연이가 야물딱지고 똑똑하게 남자 잘 고른 거지. 집도 잘 산다고 하고 그 아버지 일 배운다고 했으니 나중에 다 물려받을 거고 게다가 결혼한다고 집까지 받기로 했잖아. 그러시는데 신우가 야물딱지고 똑똑하다는 말을 옆에서 듣는 저는 어이없는 쓴웃음을 지었죠. 직장도 없이 가족한테 용돈 받으면서 철없이 살다가 7살 많은 남자랑 반년 사귀고 계획에도 없는 임신 덜컥해서 부랴부랴 결혼 준비하는 건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야물딱지고 똑똑하게 시집을 간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 입장에서야 딸이 여유 있는 집으로 시집 간다고 하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집도 받는다고 하고요. 신우는 딱히 취업할 생각도 의지도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시집 가는 게 더 잘된 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격적인 결혼이 시작되고부터였어요. 신우 남자친구 부모님은 사실 신우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이 신우네 남친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고 왔는데요. 그쪽 시부모님은 신우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티를 팍팍 내더랍니다. 신우가 자기 아들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직업도 없고 집안도 평범하고 딱히 괜찮은 부분이 없다는 거죠. 임신을 했다고 하니 결혼을 허락하면서도 딱히 며느리감으로 마음에는 안 들어하는 눈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은 엄청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 아들내미도 지가 능력 없어서 아빠 밑에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그 아들도 뭐 볼 거 있느냐. 게다가 우리 딸보다 7살이나 많은데 믿져도 우리가 믿지는 건데 왜 자기들이 기분 나빠하냐고요. 어머님은 신우더러 내가 보니까 그 집 시어머니 보통 아니겠더라. 인상도 엄청 안 좋고 너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너 가면 시집살이 당할 수도 있겠어. 그런데도 결혼하고 싶어? 안 하면 어쩔 건데. 우리 황금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러게 왜 조심을 안 하고 덜컥 임신이야 너는? 나 우리 오빠가 뭐 어때서? 시부모님도 내가 잘 보이면 나 좋아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딱 봐도 너 마음에 안 드는 눈치던데. 나 어쩔 거야. 임신했는데. 어차피 내가 오빠랑 살지 시부모님이랑 살아? 그리고 집도 해준다잖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집 해준다고 하겠어? 그 집 너한테 해주는 거니? 지네 아들한테 해주는 거지? 아 어쨌든 나도 같이 살잖아. 아휴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은 상견례장 갔다 오더니 자기 딸이 찬밥 신세인 것 같다고 몹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애지중지 키워온 막내딸인데 그 집 시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니 기분 나쁘실 만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결혼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후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신우 시댁에서 혼수와 예단을 엄청 요구한 거죠. 집을 사주니까 당연히 혼수는 해오라면서 근데 집도 신축 아파트 34평 해주는 거니까 거기에 걸맞게 빵빵하게 해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가정 가구도 백화점에서 고급 라인으로 싹 해오라고 하고 예단도 아예 목록을 주셨답니다. 시부모님 건 물론이고 가까운 친척들도 한복 정도는 해주라면서요. 돈으로 따져보니 엄청났죠. 신우도 자기 결혼식에 욕심이 많아서 결혼식장도 비싼 호텔에서 하고 싶어하고 스드메도 최고급으로만 다 알아와서 그것만 해도 비용이 장난 아닌데 혼수와 예단까지 하면 저희 시댁은 등골이 휘고 기둥이 뽑히겠더라고요. 저희 시부모님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친척까지 챙기라고 하느냐 난리가 났고 신우는 책 안 잡히게 좀 해달라고 징징거리고 또 난리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은 대출까지 져서 신우 결혼 비용을 대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렇게라도 보내고 싶으시면 그건 시부모님 마음이겠죠. 문제는 저희한테까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우 시집 보내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좀 보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이나요. 남편과 제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 딱 2,000만 원 도움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똑같이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남편과 제가 돈 모은 거 쓰고 모자란 건 대출받고 그랬습니다. 그때 대출받은 건 지금도 열심히 갚고 있었고요. 그런데 신우 시집 보내야 되니까 1,000만 원이나 보태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빠로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가전제품 같은 건 하나 사줄 마음도 있지만 1,000만 원이나 아예 대놓고 달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형편이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갚고 생활비 쓰느라 빠듯한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에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 저희 형편에 1,000만 원은 좀 무리예요. 따로 모아놓은 거 없어?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대출 갚고 그러는 거죠. 아니 둘이서 버는데 따로 모아둔 것도 없으면 네가 살림을 제대로 못 산 거지. 둘이 벌어서 뭐 얼마기에 따로 모은 게 없다는 거야? 경재씨가 월급 다 저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달에 180 생활비로 보내줘요. 나머지는 본인이 쓰던지 하고요. 저도 제 월급에서 그 정도 빼는데 합쳐서 생활비 쓰고 나머지는 다 대출 갚는 데 쓰는데요. 네가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어머님은 그 정도 안 쓰세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하니까 어머님도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그거보다 더 쓰시면 썼지 적게는 안 쓰시거든요. 신우가 쓰는 돈도 무시 못하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따로 돈은 좀 모아두고 하는 거다. 적금 이런 거 없어? 정말로? 적금 조금 모아둔 게 있기는 한데 말 그대로 적금이고 저희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한 돈이죠. 지금이 필요한 때잖아. 아가씨 결혼하는 비용인데 그게 어떻게. 제가 말한 필요한 때는 뭐 병원비라던가 예상치 못하게 돈 나갈 때라던가 나중에 재현이 교육비라던가 뭘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아니 신우가 결혼하는데 오빠네가 좀 보탤 수도 있는 거지. 적금 얼마나 모았는데? 얼마 안 돼요. 말해주기 싫으니? 싫다기보다 하고 저는 끝을 흐렸죠. 솔직히 제 입장에선 당연히 싫죠. 허리띠 졸라매서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을 도대체 왜 신우 결혼하는 비용으로 써야 되나요? 이해가 안 되고 절대 저희 적금을 어머님에게 드릴 생각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출을 더 갚으면 갚았지 신우한테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신우 결혼자금으로 준 겁니다. 제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런 짓을 저 몰래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당연히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본인 돈도 아니고 제가 생활비 쓰고 대출 내고 남은 돈 알뜰살뜰 오랫동안 모은 건데 그걸 왜 홀라당 신우한테 줘버리나요? 저는 기막혀 하는데 남편은 그 와중에 그 돈은 다 제 돈이 아니라고 반은 자기 목 아니냐고 우기더라고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서로 각출한 생활비에서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건데 그게 반반 나눠지나요? 그리고 설령 남편 말이 맞다 쳐도 그럼 저랑 상의를 해야지 왜 마음대로 져버리냐 그랬죠. 제가 뭐라고 하든 남편은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반은 지 몫이고 여동생 결혼하는데 오빠로서 그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다라고요. 제가 너무 분통 터져서 따졌는데 남편은 막 인상을 쓰더니 갑자기 리모컨을 바닥에 퍽 하고 던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욱하는 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물건을 던지는 건 처음 봤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너무 짜증나게 하잖아. 내가 틀린 말 했어? 나랑 상의도 없이 네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물건까지 던져. 아 진짜 같은 소리. 그래서 어쩌라고. 다시 받아와? 받아와. 네가 받아와. 자 폰 줄 테니까 전화해. 전화해서 다시 달라 그래.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뻔뻔히 나오더라고요. 저도 열받아서 폰 달라고 했고 전화도 걸려고 했습니다. 저보고 전화하라더니 막상 그렇게 되니 부랴부랴 전화 뺐더라고요. 내놔. 전화하라며. 와 진짜 지독하다. 좀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없어? 하면서 지가 더 열을 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남편하고 결혼 생활 동안 싸운 적도 많고 다툰 적도 많은데 그때처럼 기분 나빴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던지 그런 모습도 전혀 없이 오히려 뻔뻔하게 큰소리 내고 물건까지 던지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일로 남편과 냉전 상태였고 결혼에 대해 또 이혼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희 아이도 있었고
이혼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분한 마음을 속으로 삭힐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신우는 결혼을 치렀습니다. 아직 배가 많이 나오지 않아 결혼식도 성대하게 치렀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도 갔다 왔죠. 그리고 신우 시댁에서 해준 신혼집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다고 시어머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평소에 인상을 잘 쓰시고 잘 웃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딸 자랑에 싱글벙글이셨죠. 신우도 자기 신혼집 너무 예쁘고 좋다며 좋아했고요. 하지만 신우의 웃음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신우의 시댁에서 시집살이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더러 임신했다고 꾀부리지 말고 집안일도 배우고 음식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했대요. 신우는 시댁이 걸어서 10분일 정도로 몹시 가까운데 시댁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간다고 했습니다. 신우도 완전 죽을 맛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다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징징거리고 찾아와서 또 징징거리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내 징징거렸고 저희 어머님도 분통 터뜨렸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느냐고요. 집 하나 해주고 별 유세를 다 떤다고도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도 신우 시댁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뒷담을 같이 들어야 했어요. 들으면서도 한편으론 신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임신한 며느리 그렇게 불러대다가 시집살이 시키는 그 집 시어머니도 보통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알기론 애초에 신우도 그런 걸 다 알고 결혼한 거거든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자기 집은 전통과 가풍을 중시한다. 우리 집에 시집 오는 거면 그런 거 다 배울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제사도 많은 편이고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도 많다. 그러니까 각오를 해라. 애초에 그렇게 말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대신 그 비싼 집을 해준 거라고 했고요. 집 받았으니 닥치고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신우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시집 간 걸로 아는데 날벼락이라도 맞은 양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해서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 하소연을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하시고요. 신우가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호되게 당하는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우의 시집살이 소식에 저희 남편도 시부모님도 몹시 언짢고 기분 상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터진 게 한 달 뒤에 있었던 명절이었어요. 저는 보통 명절 휴무 첫날에 가서 음식을 좀 준비하고 돌아갔다가 다음날 다시 시댁에 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에 하루 자고 명절 마지막 날 오후에 친정을 가요. 저희 집과 시댁이 그렇게 멀지 않아서 굳이 잠까지 자고 올 이유가 없는데도 어머님이 꼭 자고 가야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계속 해왔죠. 친정 가서는 따로 자고 오는 거 없고 밥만 먹고 좀 놀다가 돌아오는 게 전부고요. 제 주변 친구들은 당일만 잠깐 갔다 오고 여행 가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도 어쨌든 명절을 다 시댁에서 보내는 셈이니 싫기도 했죠. 그런데 신우는 들어보니 저보다 더 하더라고요. 명절 휴일 전날 저녁부터 가야 되고 명절 마지막 날까지 시댁에서 지내다가 온대요. 명절 기간 내내 시댁에서 자고 생활하다 마지막 날 친정으로 오는 거죠. 신우도 알고 결혼한 건 맞지만 막상 겪어보니 너무 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명절 마지막 날 신우가 시댁에 왔고 저는 이제 친정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너무 피곤하고 지쳤다면서 오자마자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어머님은 그런 신우가 안쓰러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무슨 그런 시댁이 다 있냐 노여워하셨죠.